안녕하십니까. 직업관광협회 김중호입니다. 택배 종사자 인력 운반 및 중량물 취급 자격관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인력 운반 작업의 기본 요소와 안전작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두 번째로는 중량물 취급 안전작업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세 번째는 안전한 자격관리와 방법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 많이들 관광도 가시죠. 그러나 가보면 전부 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가면 한 개당 2.5톤 되는 하강암 230만 개라 그래요. 그걸 어떻게 축제했을까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수원화성의 경우 여기는 2년 8개월 동안 많은 부분들을 어디서 어떻게 운반해서 석백을 축조했을까요? 자, 중국에 만리장성은 없었습니까? 인류 최대의 토목공사를 하는 만리장성, 그 공통점은 무거운 석적을 어디서 어떻게 운반했을까요? 이처럼 우리가 1kg의 어떤 부분들이 최종 고객 소비자한테 들어올 때는 거기에 원재료를 채굴하면서 입고하면서 제조 과정을 거치고 포장하고 그걸 이제 창고에 저장을 하고 다시 도소매를 지나서 최종 소비자까지 올 때 얼마나 많은 운반 작업이 있었습니까? 1kg에 적어도 한 20배에서 많으면 40배 정도 이상의 물건을 들거나 놓거나 운반하거나 던지거나 이런 부분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체 어떤 부위에 고통 등 근골기 질환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겠습니까? 자, 택배 배달의 어떤 특징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분류 작업, 이 부분이 굉장한 과도한 힘과 반복성이 요구되고요. 또 불완전한 작업 자세가 해당되는 부분도 있죠. 또 상차 작업이라든가 차량을 운전하는 작업과 물품을 하차하거나 또 배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배달의 최종 확인할 때까지 우리는 운반 차량에 있는 근골격 질환도 중요하지만 차량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동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은 교통사고도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대다수가 1톤 이하의 소형 트럭이지만 신호를 위반하거나 가져가거나 가속하거나 전방 주시를 태만하게 되면 부주의로 인해서 우리가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택배 배달에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문자의 부재를 확인한다든가 아니면 배송 현황을 확인한다든가 주문자의 문의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하게 되면 휴대폰 통화량이 굉장히 많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운전에 방해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죠. 따라서 우리의 화물은 택배가 어떻게 되나요? 다양한 종류가 있죠. 여기에는 액장도 있을 것이고요. 고체도 있을 것이고요. 물건이 작은 것도 있을 것이고 박스도 있을 것이고 포대도 있을 것이고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까지 다양한 크기와 중량물 취급을 인해 가지고 근골격 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물품 운반 중에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방해물에 해저물에 부딪히는 사고도 있지만 협착되는 사고도 있을 것이죠. 자, 물건을 이동 대차에 실어서 앞에서 끌다 보면 어떻게 돼요? 대차와 발목이 끼는 현상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처럼 인력 운반 작업의 기본적인 요소는 여기 인력 운반은 작업에 어떤 주체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어떤 조직이나 아니면 서브다, 허브다, 원청이다, 하독을 준 어떤 조직이 어떤 주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작업하는 작업자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물건의 여러 가지 원료가 될 수도 있고 반제품이 될 수도 있고 상품이 될 수도 있고 화물이 될 수도 있고 식품이 될 수도 있는 다양한 운반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가 운반 장소적인 개념인데요. 농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촌도 있을 수가 있지만 도시에서도 다세대냐 아파트냐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있냐 없냐 또 지형이 포장되었냐 비포장이냐 장애물이 있냐 없냐 운반 장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인력 운반과 관련되어서 특히 이 택배는 소요시간이라는 문제가 있고요. 또 빈도라는 문제도 있고요. 주간과 야간의 어떤 부분도 있지만
계절적 요인도 있는 것이죠. 폭염이 오면요, 더운 날씨도 택배는 운송이 돼야 될 거죠. 추운 날씨는 어떻게 돼요? 비가 많이 오고 폭설이 와도 이 택배는 계속적으로 운반을 해야 되는 특수성이 있는 것이죠. 또 운반의 어떤 수단적인 부분은 설비나 시설도 있을 수가 있지만 여러 가지 운반 대차나 차량 또 동력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와 같은 운반과 관련되어서 기본적인 요소 복합적으로 우리는 그 행위에 대해서 다루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안전한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인력 운반 작업은 우리가 들어 올리거나 들어 놓거나 아니면 밀거나 당기거나 아니면 토스하거나 아니면 멈추거나 이 부분은 컨베이 벨트의 속도가 있으면 있을수록 거기에 있는 물건을 부딪혀서 거기서는 내리는 부분도 멈추는 거죠. 따라서 운반 및 지탱해서 옮기는 작업이 우리는 전부 다 인력 운반 작업인데요. 그러면 인력 운반 작업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또 과다한 작업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기계적인 힘을 불려서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루 작업 시간 동안에 휴식 시간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에 쪼달리고 어떤 기다리는 사람이 계속 독촉종로 가고 전화가 계속 오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잠시 쉬는 시간도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제일 많은 부분이 이렇게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대부분이 요통 등 근골계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공정 시간에 적어도 한 60에서 80% 정도가 물건을 이동하면서 소요되는 시간이라고 하지요. 자, 여기서 인력 운반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작업자의 신체적인 치수나 어떤 신체 구성이나 어떤 성별이나 어떤 보호 장비나 아니면 우리가 작업에 대해서 숙련도나 이런 부분의 작업자인 요인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운반 장치와 관련되는 부분이죠. 또 운반 작업의 행태와 관련되어서 이게 손잡이가 있냐 없냐, 작업의 빈도나 속도나 작업 사이클이 어떻게 되냐, 이게 주간에 하냐 야간에 하냐, 작업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요. 작업 자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러나 운반물 그 자체가 중량이 있냐 가볍냐, 형태가 기냐 짧냐, 통으로 되어 있냐 박스로 되어 있냐, 크기가 크냐 작냐, 손잡이가 있나 없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작업 환경적인 요인이 바닥이 요철 부분이 있나, 마찰의 바닥 상태가 어떻나, 조명만 밝은가, 소음은 어떻게 되나, 이런 부분이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인력 운반 작업의 어떤 재해 발생 행태를 보면 가장 많은 산업재해야 거의 한 20% 정도가 전도입니다. 넘어져서 발생을 하지요. 특히나 택배 운송과 관련되어서는 작업장 바닥에 물기가 있다든가 미끄럽다든가 아니면 요철 부부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장소가 굉장히 협소한 부분에서도 우리는 정리 정돈을 하다 보면 불안전한 작업 자세적인 요인이 또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또 떨어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망자의 약 한 38% 정도는 떨어져서 추락을 해서 사고가 나서 유명을 달리하는 부분이 가장 많은 것이죠. 또 택배 운송과 관련되는 끼임도 많고요. 충돌에 의해서 부딪힘도 많은데 업무상 질병과 관련되어서는 요추염자가 올 수가 있고 요통 중에서 만성요통이나 급성요통이나 신체 부담에 의해서 근골계 질환이 발생하는 부분이 가장 많고요. 전체 업무상 질병의 근골계 질환은 약 한 60%를 차지해요. 그 다음에 뇌혈관이나 심혈관과 관련되는 부분이 7에서 한 9% 정도 되지요. 그러나 직업병적인 요인을 보면 소음성 난청이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작업 환경적인 요인에서는 분진이 진폐에 의해서 질환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요. 자, 그러면 인력 운반 작업의 네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무엇보다도 운반 자세적인 부분인데요. 여기는 운반 에너지를 최소화해야 되겠죠. 거리를 짧게 한다든가 아니면 물건의 횟수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우리가 운반 보조 기구를 라이나 자동화 아니면 공정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또 운반 보조 기구 뭐 수공구를 활용해야 되는데 여기는 사다리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지게차라든가 대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비틀어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인목을 또 해야 되겠죠. 따라서 운반 대상물을 최소화하는 부분, 이 네 가지 부분이 인력 운반 작업의 네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조 운반 장비물 안전 작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가장 물건을 적재를 해서 이동 순환으로는
여기는 롤테이너라는 게 있어요. 롤테이너의 어떤 구조물과 또 사이에서 우리가 협착되는 부분도 있고요. 장애물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죠. 또 가닥에 롤테이너 적재를 해서 운반하다 보면 그 자체가 편하중이성에서 넘어짐이 되면 큰 상해로 이어지는 부분도 있죠. 따라서 무게 중심을 아래로 두고요. 운반 시에 손가락 등 신체 위치를 확인하고 운반하거나 정차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운반 대차인데요. 운반 대차는 경량화하는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구동부에서 그 자체가 네 바퀴가 4개 있는 경우도 있고 바퀴가 2개 있는 경우도 있고 바퀴가 하나로서 손잡이로 밀고 당기는 경우도 있죠.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하면 바퀴가 4개의 어떤 구동부가 좋지요. 여기는 항상 손잡이가 있는데요. 이 가능하면 이 손잡이는 팔꿈치를 몸에 붙이고 손등을 앞으로 향하면서 잡고 당기는 것보다는 앞으로 밀면서 시야가 확보된 상태에서 운반하는 게 좋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리포트입니다. 자, 이 리포트는 상하의 어떤 이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좋죠. 또 유압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이거는 테이블에 상승시키고 온 상태에 따라서 이동을 낙하나 리프트의 전도를 예방하기 위해서 테이블 리프트는 가능하면 많이 사용해야 되겠죠. 이거는 터치업식으로 테이블의 협차 방지 장치도 해야 되고요. 테이블 상승 상태에서 이동은 금지해야 되겠죠. 이 테이블 리프트에 이 자체가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이동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의 충돌도 있을 수도 있고요. 협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인력 운반 작업의 종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들어 올리는 부분인데요. 가능하면 들어 올리는 부분을 줄여야 되겠죠. 들어 올리는 것보다는 위에 있는 게 내려놓는 게 훨씬 좋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현장은 들어 올리는 작업도 있을 것이고 내려놓는 작업도 있고 또 구르는 작업도 있을 거고 미는 작업도 있고 당기는 작업도 있고 또 지지하는 상태도 있을 것이고요. 그 상태가 경사진 면에서 유지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 부분은 인력 운반 작업의 어떤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이 운반물이 어떤 스펙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인체의 척추는 총 33개의 이 각각의 어떤 척추가 연결되어서 척추를 형성하는 것이죠. 이 경추가 7마디 있다 그랬잖아요. 흉추가 12마디 있었죠. 여추가 5마디가 있죠. 그러면 이 골반뼈가 몇 개가 있나요? 5개가 있죠. 그 밑에 천골이 4개가 형성돼서 33개 중에 가장 상체와 하체의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부분이 요추 부분이잖아. 그죠? 이 요추 5번째. 그 다음 골반뼈 1번째. 이 부분이 디스크에 미치는 압력의 영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따라서 이 무체에 가볍게 우리가 접근을 해서 몸에 최대한 붙여서 들어야 되는 작업이 여기 보면은 몸의 정면에 20cm 정도 앞에서 무게를 20kg 들 때 우리가 요추 5번째하고 그 다음 천추 1번째가 디스크에 작용하는 힘은 이게 가속도에 대해서 중력 가속도 하다 보니까 182kg 포스라는 힘이 작용을 하죠. 그러나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요추에 작용하는 힘의 모멘트는 더 많이 가중되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 자세가 몸에 가능하면 가까이 하면서 들어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드는 높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바닥에서부터 무릎에서 어깨, 어깨에서 최대한 우리가 팔꿈치 높이보다 위에 드는 작업이 거의 없게 해야 되는데요. 팔꿈치보다 위에 있을 경우는 가능하면 들어 올리는 작업보다는 들어 내리는 작업이 좋겠죠. 그 다음 드는 방법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바닥에 있는 물건을 들 때는 무릎은 구부리고 허리를 편 상태에서 다리의 힘을 이용해서 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드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들기의 어떤 빈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 들기의 빈도는 들기 지속 시간을 들기 빈도 분당 1회일 때 최대 허용 중량 한계의 100분율로 나타낸 것이죠. 따라서 빈도가 증가할수록 최대 허용 중량 한계는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운반물의 특성이 이제 해당되는데요. 이게 신체 역학적인 부분도 있고요. 생리 심리적인 스트레스 어떤 부분도 있는데 물건의 크기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손잡아 있냐 없냐 또 무게중심의 분포가 안정화되어 있느냐 이 부분도 인력 운반 작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과 같이 인력 운반 보조 설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는 각종 대차가 있는 거죠. 바퀴가 2개인 부분도 있고요. 4개 있는 부분도 있고요. 잡기가 있고 유압으로 될 수 있는
리프트 카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컨베이 시설이 있는 부분도 있죠. 따라서 카 리프트도 있는 부분의 인력 운반 보조 설비에 대해서는 작업 상황이나 작업 조건이나 작업 내용에 따라서는 많은 부분을 유용하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력 운반 시 작업 안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신체 부분은 최대한 물건과 밀착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신체의 중심과 일직선이 되면서 대상물은 양발 사이에 위치하면서 무릎은 구부리고 허리를 편 상태에서 든다 그랬죠. 이때 중요한 것은 방향 전환 시에 과도하게 몸을 비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손가락과 발가락이 대상물에 끼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동작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죠. 자, 요추 부분이 가장 많이 근골기 전에 올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허리에 뒤틀림이 있다는 겁니다. 상체와 하체의 무게 중심을 잡아준다 그랬죠. 충격을 완화 흡수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물건을 든 상태에서 허리를 트위스트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물건을 운반하기 전에 운반하고자 하는 방향, 그 부분에 발끝이 향해서 바로 들어서 운반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운반 설비의 대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손잡이 높이는 허리와 어깨 사이가 적당하다 그랬죠. 적재할 무게는 무게 중심을 가능하게 맞게 적재하고요. 가중하게 적재하지 말라는 거죠. 가다가 전도 넘어질 부분이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견고하게 고정을 시켜야 되겠죠. 그다음 운반 설비의 통로는 견고한지, 장애물이 있는지, 정리 정돈은 되었는지 이런 부분도 사전에 확보하고 확인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손잡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리가 박스가 되었던 상자가 되었던요, 운반볼에 대해서 손잡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는 허우 부하를, 허리에 주는 힘의 부하를 약 한 10% 정도 감소시켰다는 건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킬로그램으로 얘기했을 때는 손잡이가 있는 경우는 7kg의 감소 효과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손잡이가 있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따라서 사업주나 어떤 이 부분은 손잡이가 만드는 부분은 사회적으로 운동을 해서 가는 박스의 부분은 손잡이가 있게끔 유통이 돼야 되겠죠. 그럼 손잡이 크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손잡이 길이나 너비나 높이에 대해 가지고 사전 조사를 해보니까 높이나 옆면에 따라서는 전체 박스의 약 한 45%에서 49% 정도가 30cm라는 거예요. 근데 길이 보니까 가로축이죠. 이 부분이니까 약 한 41%가 30에서 40cm더라. 따라서 팔꿈치를 몸에 붙인 상태에서 손잡이가 있어서 운반하는 형태, 그게 가장 적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손잡이 설치의 기본적인 원칙은 인간공학적으로 여러 가지 손에 가단 압박이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었느냐. 무엇보다도 안전이 확보돼야 되겠죠. 이게 파손되어서 그 물체가 발등에 떨어진다든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전의 확보가 우선이죠. 따라서 오염이 되거나 파손이 되거나 변형이 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품질이 확보돼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공학적인 안전 품질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손잡이 설계 시 고려사항에 한번 알아볼까요? 구명한 손잡이에 한번 알아볼까요? 핸드홀이라 그러죠. 상자의 구멍을 뚫어서 손을 집어넣는 것이죠. 이거는 타원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치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반점형 손잡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상자 내에 이물질 유입을 방지를 한다든가 상자의 지지 강도가 증가된다든가 사용자 손의 압박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은 블럭큰 손잡이를 한번 볼까요? 그립 블럭커. 우리가 이제 핀치 그립이냐 파워 그립이냐. 핀치 그립은 작은 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힘의 압박을 주고 하니까 몸이 나쁘죠. 가능하면은 파워 그립, 전체 손바닥이 전부 들어가서 하는 부분이 좋죠. 따라서 여기 서랍형 손잡이를 보면 서랍 손잡이처럼 손이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구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이제 손잡이 크기를 보면 자, 이게 사람의 손의 크기 얼마나 될까요? 손의 크기가 가로 한 80cm, 세로 한 25cm 이 손가락이 안으로 들어가서 그립이 아니라 파워가 전부 들어갈 수 있을 정도가 적어도 한 가로축으로 8cm, 세로로 한 2.5cm 되도록 권고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장갑을 찌고 하죠. 그러면 장갑이 어떤 부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5 내지 10mm 정도에 더 크게 해서 한 가로축은 한 99cm, 세로축은 한 3cm 이 정도가 가장 좋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손잡이 각도가 볼까요? 각도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굴절되고 요골되고 척골되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손잡이 각도는 가능하면 제로 가깝도록 설계하는 게 좋죠.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손목이 과도하게 비틀리지 않도록 최대 한 15도까지는 설계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각도 이해해 주고요. 그 다음 손잡이 위치가 중요한데요. 자, 이 위치를 어디 할 거냐. 박스를 내게 되면 이 박스의 중간에 해야 되나? 밑번에 해야 되나? 윗면에 해야 되나? 가장 좋은 손잡이 위치는 위나 아래에 했을 때는, 위에 봤을 때는 최소한 윗면에 5cm 정도 떨어진 밑에, 아랫면에 봐서는 밑에서부터 5cm가 올라온 곳에 이곳을 손잡이를 하면 이 부분에 우리가 들어서 몸이 지탱하고 팔꿈치를 붙여서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윗면과 아랫면에 각각 5cm, 5cm 족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그 다음으로 손잡이 재질에 해당되는 강도인데요. 물론 손잡이 재질은 날카롭거나 타공된 부분이 날카로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나 재질을 강화하고요. 이중으로 덧대거나 때에 따라서는 보강제를 추가로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손잡이가 파손되거나 변형되거나 이 미끄러지면서 하면 어떻게 돼요? 미끄러져서 이 물건을 떨어뜨리면 물건도 파손되지만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손잡이를 상자에 부착할 때는 접착 강도를 높여주는,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재질과 강도를 가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중량물 취급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취급, 운반이 있을 것이죠. 다음은 중량물 대상물을 파악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대상 취급물이 상태가 어떤지, 크기는 큰지 적은지, 길이가 어떤 게 되는지, 중량은 가벼운 건가? 아니면 부피는 어떤가? 또 재질은, 또 성질은, 형상은, 수량은 많은가 적은가? 이런 부분이 중량물 대상물 파악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중량물 운반의 3원칙이 뭘까요? 들어 올려서 운반을 하고 운반해서 내려놓겠죠. 그럼 먼저 이제 제일 요소가 들어 올리는 동작인데요. 이것은 일정한 곳을 꺼내서 운반 기계를 사용해서 집어내어서 꺼낸 자를 다시 정리 정돈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르죠. 운반을 하죠. 최단거리로 직선으로 가는 게 좋겠죠. 곡선보다는. 또 거리를 단축하고 연속으로 운반해야 되겠죠.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운반 방법을 선택을 하고요. 인력 운반보다는 가능하면 기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제3촌은 운반을 했으면 또 놓게 되는 거 아니에요? 놓을 방법이 있는 거는 사전에 계획성 있게 또 식별이 용이하게끔 또 경제 원칙에 따라 안전히 확보한 상태에서 우리가 보관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중량물 취급 시 어떤 재해 형태가 많이 날까요? 자, 이것도 운반 작업과 마찬가지로 중량물 취급은 5kg 이상의 어떤 물건을 우리가 이동하고 취급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낙하, 협착, 충돌, 추락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서 발생하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협착이나 충돌도 많이 발생하지만 추락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 중에서는 요통이 가장 많고요. 경우에 따른 자상이 찔린다는 거죠. 또 하상도 입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사고성 재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전도입니다. 전도. 이 전도가 되어서 다치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우리는 요철될 부분이 있냐 없냐, 미끄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없나, 걸려 넘어질 수 있나, 이거 사전에 확보를 해야 되겠죠. 중량물 취급자의 급성요통 재해 발생 원인이 뭘까요? 무엇보다도 불안전한 작업 자세나 잘못된 운반기구의 사용입니다.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취급물의 유해변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중량물 취급 운반 작업에 교육이 불충분하면 여러 가지 급성요통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량물 취급 시 사전 안전보건 조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인력물 이런 대차를 작업을 할 때, 또 지게차로 운반할 때, 크레인 작업을 할 때 이런 부분인데요. 무엇보다도 인력 및 대차 이용 작업에서는 무엇보다도 운반물의 종류나 형상이나 운반 취급 방법을 선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 적재 방법을 준수하고요. 올바른 인력 운반 취급 요령을 준수해야 되는데 이 부분의 이동 대차나 이런 부분은 이미 구름 방지 장치를 부착해서 이동 대차 안전 장치가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지게차 같은 경우는 무자격자가 운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1톤 이상의 지게차 같으면 자격이 있는 분이 운전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헤드가드나 백레스트,
안전벨트는 운전자 보호 차원에서 보호장치를 충분히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게차와 보행자 운행에 대한 통로를 구역을 해야 된단 말이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 지게차가 다니는 길은 구분을 시켜내야 된다는 거고요. 무엇보다 적재 하중이나 제한 속도를 지켜야 되겠죠. 크레인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을 확보하는 운전자와 지정 신호수 간의 신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크레인이 움직일 수 있는 작업 반경 내에는 출입을 금지시키고 급격한 조작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작업 형태별로 한번 볼까요? 전도 제어 예방인데요. 운반 작업 통로를 확보하고 이동 제한 구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 다음 추락은 상하차 적재 시에 승강 설비를 사용하는 부분이 좋죠. 또 적재물 종류별로 적재 방법을 규정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안전모, 안전화, 개인보호구를 지급해서 착용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협착 및 재해 예방과 충돌 재해 예방에서는 무엇보다도 설비나 시설에 대해서 해당 방호장치를 부착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특히나 협착이 많이 올 수 있는 부분은 컨베어입니다. 컨베어. 하물이 이탈 방지를 위해서 컨베어에 대해서 방호장치를 부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이게 수리 보수를 할 때, 이거는 수리 보수를 할 때는 항상 전원을 차단하고 조작 금지, 지금 작업 중이라는 표지판을 부착을 하고 해야 되겠죠. 충돌 예방에 대해서 지게차와 택배 운전자의 제한 속도를 지키고 지게차와 보행자 운방 통로를 구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작업 관리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지게차 위험 요인입니다. 무엇보다 무면허자가 운전한다? 신호 방법이 불량하다? 안전벨트를 미착용한다? 물체를 과도하게 적재한 상태에서 물체가 낙하한다?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죠. 또 운전은 이외에 걸려 탑승한다. 경보장치가 미설치되었다. 경사로의 운행 중에 화물이 낙하한다. 백미러의 고장으로 시야가 미약보되어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지게차 작업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포인트는 뭘까요? 중요한 부분이 작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작업 계획서대로 준수하면서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작업 지휘자를 지정을 해서 작업 순서나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또 안전 작업대를 묻고요. 또 진행 방향을 주지하고 장애물을 제거하고 작업 구간에서는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따라서 운반 중에 중요하면 낙하지지 않도록 고정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운전자 외에는 탑승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크에 올라타서 고소 작업한다? 굉장히 위험하죠. 또 유도자 배치나 후진할 때는 여러 가지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하면 안 되죠. 또 자격이 필요한 지게차는 반드시 유자격자가 운전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운전자 이석할 때는 시동을 끄고 키를 뽑아서 관리를 하고요. 또 포크를 내리고 시동을 끈 후에 브레이크를 체결한 상태가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지게차가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지 않게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카운트웨이트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컨베이인데요. 이 컨베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용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요. 작업장 통로는 정리되어 청소돼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부산 정지의 스위치 주위에는 장애물을 쏟아놓지 말아야 되겠죠. 가부와 걸리지 않도록 하고요. 감전 위험을 위해서 접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한 부분은 비상정지 또는 사고 정지 시에는 컨베이어 재가동할 경우에 정지의 원인과 고장 장소의 보수 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리 보수할 때는 컨베이어 운전을 정지를 하고 작업 중, 수리 중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요. 기동키는 작업자가 후대해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컨베이어 덮개는 개방을 금지하고요. 컨베이어 위아래로 건너뛰면 안 되죠. 또 작업 표준과 작업 요령, 정비 방법에 대해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교통사고인데요. 교통사고는 차 내에 폭발이나 인화가 될 수 있는 보관 금지를 해야 되고요. 엔진음 위에 걸레 장걸 방치하면 안 되겠죠. 또 운전석 핸드밀러를 조정하거나 또 고정시켜서 앞으로 밀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또 하재 발생 시를 대비해서 소화기를 비치하거나 안전벨트로 필히 착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하면 절대 안 되겠죠. 또 운전 중에 교통안전 신호를 준수해야 되는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DMB 시청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 젖은 도로에서 곡선 구간을 운전할 때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미리부터 속도를 줄여가지고
가능한 한 차체 똑바로 유지하면서 회전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경사지에 주차할 때는 밖에 고인물을 설치하고 안전을 위해서 시동키를 뽑아서 지참해야 됩니다. 또 엔진부 점검을 할 때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시키고 엔진을 시킨 후에 해야 되겠죠. 다음은 박스 운반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내가 들을 수 있는 중량이 가능한가? 이거는 일시 작업이나 계속 작업이나 운반 거리에 한계가 있냐 없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운반 화물의 상태나 필요에 따라서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을 해야 되겠죠. 또 여기에서 운반 경로나 목적지에 장애물이 있나 없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운반물은 운반 경로상에 통로 폭은 화물의 폭을 제외하고 60cm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따라서 시선은 무게 중심에 두고 허리를 지면에 직각으로 대면서 천천히 다리의 힘으로 일어나야 되겠죠. 다음은 작업 환경적인 요인인데요. 장애물을 제거하여 운반 통로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상자를 옮길 목적지를 확인하고 또 여기에 이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 교육은 항상 우리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되고요. 다음은 이제 중량물 취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량물 취급 방법에서는 운반 작업 시에 남자 여자들 무게에 약간 차이는 있겠죠. 밀거나 자기할 때는 남자 여자 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중량물을 취급 시는 다리 힘으로 들지 말고 허리 힘으로 들지 말고 다리 힘으로 들어야 됩니다. 또 무게가 있거나 좀 무거운 물건은 두 명이 보조 도구를 활용해서 드는 방법도 중요하죠. 작업 자세적인 측면인데요. 가능한 한 팔을 어깨보다 높이 드는 작업을 줄여야 됩니다. 따라서 목, 손목,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하루에 1시간 이상 작업을 한다? 부담 작업이 많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리를 움직여서 상체를 비틀어 작업하는 것도 줄여야 되겠죠. 가능한 서서 작업할 때는 앉을 수 있는 의자를 제공해 줘야 되고요. 조명도 중요하죠. 통로가 확보되었다. 이때는 최소한 통로의 75록스 이상의 조명시설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소음도 중요한데요. 80dB 이상이 될 때는 작업행 측정을 해야 되고요. 측정한 결과에 85dB 이상 된다. 그러면 노동자에 대해서 특수건강진단을 해야 되겠죠. 소음이 심한 작업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정보 정도로 바꿔줘야 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컴퓨터 모니터와 거리나 60cm 정도로 유지를 하고요. 게시물은 그렇다는 색채나 불명확한 문구를 사용하면 안 되겠지요. 포지판은 5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할 때는 무게 중심이 뭔지 몇 킬로인지 이걸 포지판을 작업장에 표지를 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작업 환경 개선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끄는 것보다는 우리가 미는 게 좋다 그랬죠. 계단에 있는 작업 발판을 사용해서 어깨 높이에 있는 팔꿈치가 어깨 높이 위로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무릎을 보호할 수 있는 무릎 보호대라든가 좌식용 의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지급이 돼야 되는 게 좋은 것이고요.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동력식 대차를 사용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제 작업 환경 개선 사례에서 정말로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죠. 이거는 삼연수적 준수로 예방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물건은 가장 가까이 몸에서 붙여서 가까이, 그 다음 허리는 펴고 무릎은 구부리고 그 다음 무릎을 구부리고 다리 힘으로 든다. 이거는 중량물이든 이동해서 가장 중요한 운반 수칙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천하가 대한 내 것인들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전을 지켰을 때, 안전은 실천했을 때, 안전을 확보했을 때 이거는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죠.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안전한 일터, 건강한 노동자,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택배 노동자들한테 모든 부분의 지원과 협력과 이해와 배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의 어떤 존경이 택배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성공 스토리를 응원하는 방향이죠. 택배 근로자들의 성공 스토리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